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나 이런 걸 보면은 도주했을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 뉴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이제 찍어서 물론 의혹입니다.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서 합참 쪽이 길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참 의장 공간 가는 길도 경찰이 투입이 되면 그 길도 일단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게 공관촌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외교부 장관 공간을 이제 관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공관촌이랑 연결된 도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걸어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차가 아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 위협이 점점 가까워지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길들도 다 차단해야 돼. 도망 못 가게 체포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피의자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도주의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입이 되면 여러 군데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쪽 길로만 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가지만 다른 길로는 체포조들이 함께 가서 다른 길로 도망을 가거나 뭐 피신을 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관된, 왜냐하면 위에서 다 보고 지도 같은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간촌에. 그 길들을 다 막아야 돼요. 차단해야지. 혹시나 또 어디 이상한 데로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함께 계획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자, 오마이뉴스가 실시간으로 이제 확보한 현장 영상,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실시간 장면을 여러분이 생방송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제 버스 앞에 있고 주차봉이 차단봉이라고 차단봉 저기 주차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차단봉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또 차가 올라가네. 버스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가겠죠, 차단봉이. 그러겠죠. 한번 내려가. 차단봉이 이제 오마이TV 단독으로 최진봉 교수님 발견하신 거니까. 차단봉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저기에 길에. 자, 지금 검정색 세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죠. 이게 어떻게 또 이 차가 이동할지. 자, 저기에는 누가 또 타고 있을까는 궁금합니다. 근데 누가 타는지 그걸 또 안 보이게 버스 뒤에서 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봐, 저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하고 내리잖아요. 내려왔죠, 차단봉. 내려오고 그리고 있네요. 지나가면 또 차단봉이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이게 스위치가 있나 봐요. 오, 신기하네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자, 경사 가파릅니다. 경사 가파른 한남동 관저 올라가는 차, 검정색 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실시간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저 주변 모습이에요. 관저 주변 모습. 자, 여전히 버스는 그대로 앞에 한 대, 뒤에 석 대. 그다음에 그 길에 또 넉 대의 차량이 미니버스 포함해서 버스가 쭉 서 있고. 만약 이제 저 영장을 집행하러 가면 저 차들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막으려고. 겹겹이. 아니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이라 그러면 군일 거예요. 군보다 경호처는 훨씬 떨어지죠. 뭐 순위로 매기자면 군, 경찰, 뭐 그 다음에 경호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사실 군도 보시면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불법 계엄을 지시를 해도 밑에 군인들이 실탄을 놓고 가고 사실상 소극적 저항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열린 거거든요. 저는 경호처도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민주 시민들이에요. 저분들도 다 그냥 평범하게 월급 받아서 자신들의 소박한 꿈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분들이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동조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사태를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전 경찰이 초강경 진압을 하면 전 쉽게 제압될 수 있다. 군도 제압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초강경 진압을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어떤 역풍이? 누구야? 이름대. 뭐 선풍기 끄세요. 이름대라고. 누가 역풍 붑니까? 이름. 누구예요? 최신봉. 이런 씨. 초강경 대행이 왜 역풍을 불어요? 안 하는 게 역풍 부는 게 안 하는 게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초강경을 안 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초강경으로 해달라고 한번 좀 얘기 좀. 초강경을 해야지 더 세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초강경으로 진압을 해야 돼요. 아니 범죄자잖아요, 피의자잖아요, 피의자. 아니 그리고 내란. 헌법에 의해서 영장주의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그럼 영장이 발부됐으면 사법부가 법치주의에 의해서 발부한 영장 이걸 거부한다는 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걸 동조하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걸 뭘 보장을 해줘요. 무상과 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집행을 해야지. 그 법이 무시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심각한 게 민주공화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니 공화국 체제에서 상권
사건 분립이 핵심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막아요? 무슨 방법으로? 아니 일반인들도 저항하죠. 집에 문 잠궈놓고 숨거든요. 보통 어떻게 영장 집행하지 아십니까? 소방 불러가지고 문 다 부숩니다. 부수고 들어가죠. 부서서라도 가서 끌고 와요. 네. 그래서 합법적 강제력인 겁니다. 근데 합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만들면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거든요. 네. 그럼 진압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뭐가 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자,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바로 진압이죠. 사실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또다시 윤석열 지지자들이 여기 이제 모여가지고 아마 좀 집회를 하고 또 이제 방해 공작을 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 통행 지금 뭐 잘 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니까 태극기 든 사람들이죠. 네. 저희가 좀 멀리서 현장 상황 좀 확보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여기에도 모여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해서 이 선동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잘 보고 있다 응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세력을 계속 확보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언론에서 이게 뭐 5대5 비율로 똑같이 마치 같은 목소리가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이 행태도 참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객관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네. 동일하게 뭐 예를 들면 찬성 반대 둘 다를 똑같이 보여줘야 된다. 아니 물론 찬성과 반대 집회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수적인 열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보도를 안 해요. 마치 같은 비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어. 국민들 여론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봐. 네. 전혀 아니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쪽이 큰지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예의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렇게 예를 들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같이 거의 뭐 비슷한 형태의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을 호도하는 거예요. 아하. 어느 목소리라도 큰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쪽 여론이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네. 어떤 목적으로 저게 나와 있냐는 거예요. 뭐 소위 이제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용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한 겁니까? 이게 정당한 집회예요? 네. 그래도 용인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내란 동조 세력들이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는 그리고 법조인들이 그렇게 수두룩한 국민의힘에서 영장을 불법이래. 영장이 불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자가 불법이에요. 영장 자체는 불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 그건 예. 제도에 있지도 않아. 이의신청 제도가. 근데 이의신청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되면 거기에는 아무런 이의신청 제도가 없고요. 잡아가면 체포가 되면 그 다음에 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적부심. 근데 이의신청을 해. 근데 그것도 이의신청 받아줄 이유도 없는데 서부지방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제 없다고 네. 또 판단하고 두 번째로. 그런데도 불법이래요. 그 영장이 또 나오니까 3세판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불법이 몇 번을 더 해야 돼? 그걸 불법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니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 중에 하나만 보태면 규모도 당연히 보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더 본질적인 걸 묻고 싶어요. 언론인데 팩트 체크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 이 내란 상황에 대해서 진압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언론은 같이 판단을 못 합니까? 해야지.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를 꼭 먹어봐야 알겠어요. 근데 먹어보지도 않아요. 구별을 안 해. 똥인지 된장인지를.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똥도 된장으로 포장해서 그냥 먹으라고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내란 상황에 대해 가지고 여론의 규모도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네. 본질적으로 언론인들은 국민 아닙니까? 언론인들은 민주 시민 아니에요? 언론인들은 대한민국 헌법 모릅니까? 안 배워요? 언론인 될 때? 그러니까 저는 아니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아는데 왜 언론인들만 모릅니까? 왜 언론인들만 꼭 몰라야 됩니까? 왜 모르는 것처럼 기사를 쓰냐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론의 밴드웨건 효과를 미치고 얼마나 여론의 바이어스를 끼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얼마나 장애가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언론이 클릭수를 높이고 본인들에게 나름의 경제적인 영향과 경제적인 이득은 있겠지만 그게 언론입니까? 공적인 역할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지금 이 사태를 놓고 5대5로 부풀리는 것도 문제지만 같이 마이크 대주고 논쟁 붙이는 거 더 비열하다고 봅니다. 네. 내란을 옹호하는 것과 내란을 동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서 정직하게 태극기를 드세요. 차라리 저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요. 언론의 중요성 저희가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뭐 윤석열 지지자들 한 100명 정도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명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 오늘 오후부터 서울 전역에 강추위가 예상이 된다는 이제 안내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끄러짐 주의,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된다.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안규백 의원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 이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한남동 관절에 빠져나와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 이걸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도피설을 좀 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 도피설 제기가 나온 이 상황, 그럼 소스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 안규백 의원 쪽에서는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제보가 들어왔나 나왔다. 민주당에 이런 제보가 들어온 게 제보 출처가 대통령실 경호처라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 경호처 내부도 지금 이렇게 제보할 정도면 그렇죠. 뭐 단일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아까 뭐 우리도 얘기 나눴습니다.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위에 있는 처장이나 차장이나 본부장들 빼고 밑에 있는 사람도 내가 왜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소모품처럼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으로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불명예로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금도 다 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왜 그래 이러지 않겠어요? 경호처 직원들의 가족들도 더 중요한 게 하지 말라고. 저거는 경호가 아니에요. 그렇지. 경호의 개념에도 안 맞아요. 불법 행위예요. 죄 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보를 하는 이유가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피해를 좀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시는 내려오고 이러니까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약간 내부 고발 같은 거죠. 그렇지. 내부 고발. 그러니까 결국은 경호처장과 차장이나 본부장들을 현행법으로 체포하면 경호처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그러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시가 내려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구속영장 바로 청구해야 돼요. 이건 도망이잖아. 도피예요. 도망. 그럼 구속해야지. 이거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도주와 우리가 있는 거니까 바로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저 도피설에 대해 가지고는 늘 우리가 열어놓고 검증은 하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근데 가능성은 좀 낮다고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사실 더 잡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긴급 수배 내리자. 그러니까 수배 내리면은요 온 국민이 윤석열 잡으러 다 이제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입장에서 제가 그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물론 도피설에 대해서도 계획을 안 검토해 본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관저 안에서 숨든지 저 안에서 공성전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막말로요 도망 다니다가 잡히잖아요. 그걸 뭐로 설명할 겁니까? 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저 앞에 나와 있는 지지자들도 에라이 그러고서 이제 다 욕 한 번씩 하고 이제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뭐로 보나 차라리 잡혀서 끌려 나오는 그림이 훨씬 더 낫지. 비겁하게 저도 도망간다. 그리고 도망가면은 국내에서는 당연히 잡힐 가능성이 높고 해외로 나가기도 힘들어요. 윤석열은 미랑 빼고는 할 방법이 없거든요. 미랑 외에는 출국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에 어떻게 미랑 배 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잡혀옵니다. 인터폴 다 우리가 수배해가지고 범죄인 인도 조약 다 잡아와요. 그렇게까지 그 비행기 타고 수갑 타고 또 들어와야 돼 또. 그러니까 얼마 쪽팔립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고 이러지 않지만 관절을 나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엊그제도 몇몇 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합참에 있는 벙커는 안에서만 열 수 있고 밖에서는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용접하자는 얘기도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공성전 우리 경찰 잘합니다. 공성전.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럴 거다고 생각하는 이제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신인기 변호사의 생각이고 비겁해요. 윤석열은 원래 도망갈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 물론 사실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도망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모처로 도망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도망가면 더 잡히기 쉽다. 그렇지. 그러니까 더 노출이 되고 사실은 그러면 뭐 근접 경호도 어려울걸요. 경호라고 같이 다니면 그 자체가 티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럼 뭐 가면 쓰고 분장하고 다녀야 될 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카다피인가요? 누구 그 독재자 있는데 그자는 그 하수구에서 발견이 됐죠. 하수구 같은데 도망갔다가 리비아인가요? 리비아인가도 어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다 수배하고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 전략도 세우기가 좀 난망해 보인다. 근데 뭐가 됐든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이게? 영장 피하자고 도망가는 걸 검토하고 도망갔든지 안 갔든지. 쪽팔린 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경호처에 제보가 있었다라는 민주당 쪽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도망갔다면 지켜보죠. 저부터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잡죠 뭐. 신인규가 잡으러 간다. 아니 관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못 들어가는 거지. 나왔다 그러면 저부터도 잡죠. 그러면은 잡으러 가겠습니다 저도. 교수님과 같이 가세요. 같이 가시죠 교수님. 만약에 방송처럼 말고 그냥 그러니까 잡으러 내 가세요. 말은 응원봉 들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 잡으러 밖으로 가야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가야지. 공간촌 안에 어딘가에 숨지. 어딘가에 저기 숨죠. 밖으로 나오진 않죠. 알겠어요. 차가 지금 또 내려옵니다.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SUV로 보이나요? 지금 아까 왔던 거 검정색 아니에요?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관저에서 내려오는 차예요. 아까 차단봉은 내려갔고요. 네. 그러니까. 차단봉. 내려오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또 사람 어디로 어디로 갔죠? 갔죠? 옆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흰색 입은 사람은 저 밑에서부터 올라갔어요. 누군가요? 걸어서 올라가더라고. 김- 차가 지금 사라졌어요. 차가 사라져. 어디로 갔죠? 저기 하얀색 옷은 누군가요? 여성분이. 김건희 아니겠죠? 아니야. 뭐 산책시키고 이런 거 아니겠죠? 아니, 지금? 강아지가 옆에 없기 때문에 강아지가 아닐 것 없고? 같습니다. 강아지 리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먼저 올라가라고 강아지. 아지야 먼저 올라가 이러면서 난 따라 올라갈게. 왜냐면 산책도 한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다 열어놓고 의심합니다. 다 열어놓고. 자, 차가 내려오다가 차 어디 갔어, 지금? 이 밑으로는 안 내려왔어요. 야. 저기 있네요. 어디? 안 보여요. 자, 야. 지금 좀 사라졌습니다. 저 비탈 어딘가에 지금 약간 지하 통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지하 땅굴을 뚫어서 이제 차가 막 이동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자, 나무에 좀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음. 자, 사람 지금 여성분이 막 뛰어오고 올라가다가 있습니다. 내려오시네. 아까. 자, 옆으로 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갔고 차는 분명히 아까 한 사라졌어. 대가 내려와. 예, 어디 차가 좀 갔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죠? 사라졌네. 자, 사라졌습니다. 내려오다가 안 보이네요. 아까 그 비상등 키면서 내려오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네. 비상등 키. 비상이다. 빨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내려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라졌습니다. 자, 지금 중간에 멈춰서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고, 자, 지금 실시간으로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실시간 장면을 여러분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입체 시사 오마이 TV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지금 안 보여요. 답답하네요. 어디로 갔는지. 진짜 사라졌어요. 예, 어디로 산길로 간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저희가 한번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